네, 반갑습니다. 저 코딩형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관계 연산자나 그리고 논리 연산자, 그리고, 여기 스캔F 함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입출력 함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논리 연산자가 끝이 났으면 이제 제가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는지를 좀 알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좀 드릴게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댓글로 좀 이게 몇 번 문제는 어렵다, 뭐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제가 그걸 반영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예, 오늘 강의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뭐 다 아십니다. 뭐 include가 뭐다, 그리고 main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을 때 메모리 공간에 4바이트 크기만큼 num1에서부터 num2 그리고 result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메모리에 5개가 딱딱 스택에 잡힌다라는 것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계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관계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셨든 산수를 하셨든 다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num1과 num2가 있어요. 물론 4바이트 인테저 타입입니다. 그래서 10과 12가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result 1, 2, 3에다가 각각의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우측에서 연산을 했던 결과들을 이렇게 각각 대입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num1이 어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다면, 메모리 형태가 이렇게 있다면 5개의 이 공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뭐 num1이고 이게 num2고 이게 result 1이다, result 2다, result 3이다 라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 num1에는 10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10으로 초기화가 됐고요. num2에는 12로 초기화가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0, 0, 0 해서 0, 0, 0으로 초기화가 다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스택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인스트럭션 요 부분을 실행했을 때 보니까, 자, 이꼴 연산이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수학이나 산수에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관계할 때 이렇게 해서 A, B 이렇게 있다면 야 같니? 이게 같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um1은 지금 10이에요. 그죠? 그런데 num2는 12입니다. 그죠? 같지 않아요. 틀립니다. 그죠?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참이나 거짓을 나타낼 때 참은 우리가 true라고 칭을 하고요. 이제 거짓은 false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죠. 그런데 이제 C 언어에서는 뭐 불린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없어요. 자바 언어에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그냥 숫자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C 언어에서는 통상적으로 참은 우리가 0이 아닌 양수값들을 대다수가 다 0이 아닌 값들, 양수 중에서 0이 아닌 값들을 전부 다 참이에요. 참, 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0이 나오면 이것은 거짓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거짓이에요. 그죠? 그럼 0이 들어갈 거예요. 0 어디에? result 1에요. 그죠? result 1에 0이 그대로 다시 덮여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um1과 num2가 있는데, num1이 num2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합니다. 그죠? 같거나 작다. 보니까 어때요?
넘1이 넘2보다 작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참입니다. 참이라서 이거는 1값을 지니게 될 거예요. 물론 다른 대표적인,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은, 양수는 참을 의미를 나타낸다. 양수는 참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이 양수의 대표적인 값이기 때문에 보통 1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러면, result 2에는 1로 바뀌었을 거예요. 0에서. 그죠? 그 다음에, result 3에 이제 보니까, 이거는 관계연산자, 넘1이 넘2보다 크다예요. 무조건. 그러면, 어찌 넘1이 넘2보다 클까요? 작은데. 그럼 이것도 역시 틀렸죠. 거짓이죠. 그러면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결과는 result 1, result 2, result 3 데시멀 형태 이 타입 형식 지정자로 나타내니까 0, 1, 0이 나올 거예요. 그죠? 0, 1, 0. 그래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0, 1,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주석으로 달아놨지만, 통상적으로 0은 거짓을 나타내고, 양수는 참을 의미한다. 1이 양수의 대표적인 값이기 때문에 참을 나타내는 형태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또, 아울러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나중에 반복문 돌릴 때, 무한루프나 이런 거 돌릴 때 우리가, 이제, 참인 값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라라고 이제 루프를 돌아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1의 값을 많이 주거든요. 양수가 참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반복문 할 때도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이게 바로 관계 연산자들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이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0이냐 1이냐 양수냐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1은 true고요 0은 false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nd 연산과 or 연산, not 연산이 있는데요. 자, 이미 이것도 좀 웬만하면 다 하셨을 텐데요. 자, and 연산은 요렇게 보니까 조금 보기가 좀 그러시면, 자, 우리가 괄호를 이렇게 쳐주는 게 어떻게 보면 보기가 좋습니다. 자, 요렇게 괄호를 제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and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조건문을 배우게 되거든요. if문을 배우게 되면, if문은 현업에도 많이 쓰고 앞으로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쓸 조건문입니다. 그 조건문에서 이제 이 and가 두 개 왔다. 이게 and 연산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and 연산자가 두 개 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논리 연산자의 and거든요. 근데 이게 논리 연산자가 한 개가 오면 비트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 두 개 온 거, 이 and 연산은 이 값과 이 값이 둘 다 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이어야지만이 얘는 true, 즉 진실, 1을 반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이프 표시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파이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or 표시예요. 파이프 두 개는 or고요. and 두 개는 and 연산이고요. 파이프 연산이에요. 이거는 or 연산인데, 요것도 역시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수월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하면 밑에 거도 밑에는 할 필요 없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이거는 이게 참이거나 이게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면 참이면 얘는 1을 리턴하게 돼 있어요. 즉 진실이라는 거죠. true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요 not 연산자, 이 not 연산자는 자, 무조건 해당 값을 리버스, 뒤집어 준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nd, or, not 요 세 개요. 이제 if문이나 나중에 반복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니까 좀
반복해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조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여지는 것들이 이러한 관계연산자와 이 논리연산자를 혼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조건, 즉 컨디션을 만들어 낼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코드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여튼 이렇게 엔드 하면 지금 그럼 이 결과는 뭐죠? 자, 넘원이 아까 위에 봤을 때 넘원이 10이고 넘2가 12였어요. 그죠? 넘원이 10이고 넘2가 12에요. 그러면 넘원이 10이고 넘2가 12니까 이거는 엔드 연산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참이에요. 그래서 얘는 1을 리턴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와 연산은. 그러면 넘원이 10이었죠. 그럼 얘보다 12보다 작겠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 참 떨어졌네요. 벌써. 비록 이 넘2는 10이지만은 12보다 이상값, 초과값에서는 얘는 거짓이지만 얘는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참이기 때문에 얘는 참을 리턴하겠죠. 그러면 넘1이 현재 10이에요. 여기서. 그죠? 넘1이 1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10은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앞에 not를 붙이게 되면 얘는 바로 0이 된다는 거죠. 양수들은 진실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즉 true값. 그런데 대표적인 값으로 1을 나타낸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넘어는 10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이기 때문에 논리연산자에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는 얘는 이제 리버스 시키기 때문에 0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는지요? 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해보니까 역시 1, 1, 0이 나옴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연산자하고 이제 논리연산자, 그리고 관계연산자는 이렇다. 그런데 0과 1의 값이 있다. 0이면 거짓, 참이면 진실. 그리고 논리연산자에서 AND 연산은 두 개가 모두 참이어야지만이 참이다. 그리고 OR 연산, 파이프 두 개 있는 거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된다. 둘 다 거짓일 경우에만 거짓을 리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ot. 자, 느낌표죠. 이 연산자는 무조건 값을 리버스 시키는 겁니다. 진실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진실로. 즉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논리연산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산자들은 이제 앞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까지 살펴보고 연산자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제가 이제 ex06.c인데요. 여러분들 단축키 아시죠? 컨트롤 N 누르시면 새로 파일을 시작하는 거고 컨트롤 S를 누르면 우리가 지정했던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ex06 하시고 여러분들은 갈로 열고 scanf 함수 혹은 ex05는 ex05 하고 갈로 열고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이렇게 적어 두시면 나중에 찾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scanf 함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scanf 함수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printf 함수는 출력 함수였어요. 출력 함수. 그냥 콘솔에 우리가 출력을 했어요. 그런데, scanf. 이 scanf라는 거는 사용자로부터, 즉, 유저로부터 무슨 데이터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사용하는 함수고요. 요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는 함수고요. 역시 이 scanf 함수도요.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땡겨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int result 왜 0.0으로 해놨죠? 제가 0.0 아닙니다. 예, 0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float도 있고요, double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는 모든 변수는 기본적으로 초기화가 원칙인데 데브 C++에서는 자동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습관이 들여지면 좋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F가 붙은 것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퍼센트가 붙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게 %D였어요. 그죠? 데시멀, 십진수의 정수를 우리가 입력받기 위해서, 즉, 인테저 타입, 인트 타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D를 썼는데요.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한번 적어 두시고, 한번 복습을 해 두시면, 주구장창 이제 나올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O예요, O. 얘는 8진수의 양의 정수 형태로 데이터를 받는 형식이에요. 8진수가 뭐죠? 0에서부터 7까지 숫자를 나타내고, 이제 8 이후로부터는 8이 없고, 다시 1이죠, 1. 예. 1에서부터, 그래서 8. 그 다음에 또 1.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8진수고요. 그리고 D는 말씀드렸고요. X는 16진수입니다. 16진수는 1에서부터 10까지 쭉 나오다가 10을 이렇게 데시멀로 나타내지 않고요. 10은 A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B, 그리고 15를 F죠, F.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16진수 타입을 우리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float, 요 타입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형식 지정자로 타입 일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요. LF는 long double이라고 해서 long float죠. long float라고 해서 float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4바이트라고 배웠어요. 그죠? 8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double은 이렇게 데이터 값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long float로 해서 더블 타입을 이렇게 실수 타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가 나오는데요. 문자열의 입출력에 사용되는 형식 지정자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추후에 배우게 될 배열이나 캐릭터 타입의 배열이나 그리고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 형태를 우리가 받을 때 이 %s를 씁니다. 뭐 guess 함수나 puts 함수 뒤에서 나올 거예요. 거기서 쓰는 이제 문자열을 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 언어에서는 문자열 타입을 나타내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 타입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가공을 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식 지정자 혹은 서식 지정자는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반복하시고 퍼즐 눌러서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좀 내리시면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printf 너무나 많이 봤죠. 예, printf 출력 함수입니다. 그죠? 3개의 정수를 입력해라.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서식 지정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만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scanf가 왔어요. 자, 그 다음 이 인스트럭션 실행하고 scanf 함수가 호출이 됐는데요. 여기에 형식 지정자 %d가 3개가 왔어요. 그러면 %d로 3개를 받겠다. 그러면 형식 지정자가 3개 있으면 그걸 받는 것도 타입 일치 1대1 매칭에 의해서 3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AND 기호가 있어요. 아까 전에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논리 연산자에서 AND 2개, 이거는 둘 다 참이어야지만이 true를 참을 리턴한다라는 거였지만 변수 앞에요.
이렇게 변수 앞에 이렇게 AND 기호를 붙여주면요. 이거는 제가 메모리를 다시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면, 자, 변수가 num1과 num2가 num3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죠? 잡히면 이게 우리가 정수를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을 받든지 무엇을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간을 할당을 했단 말이죠. 정수로 4바이트로 해서 num1, num2, num3. 그런데 이렇게만 했다면,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았으면 우리는 주소를 알아야, 그 변수의 주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우리가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100몇 동, 110동, 210호다. 그런 주소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수도 주소가 있다는 거죠. 그 주소가 바로, 주소를 얻기 위해서 쓰는 연산자가 이 바로 AND 하나입니다. 변수 앞에 붙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변수 앞에. 그래서 이거는 변수 앞에 붙을 때는 주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주소 연산자. 상당히 오늘 배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소는 우리가 16진수로 많이 나타내는데요. 16진수로 나타낼 때는 0x 0000 100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어지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 아랫부분에서 %p 이렇게 형식 지정자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주소 값을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이 데이터에 있는 주소 값을 출력을 하려고 하면 역시 또 변수 앞에 이 AND라는 AND라는 주소 연산자를 이렇게 붙여 주셔야 이 메모리가 번지가 지금 뭔지, 어디 번지인지, 번지가 몇 번지인지를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배우는 스캔F 함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곳이든 이렇게 변수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반드시 메모리에도 주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하나에 대한 주소가 다 있습니다. 이 주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배울 배열이나 포인터 부분에서 혼돈이 없습니다. 미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주소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뒷부분이 어려워서 C 언어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프로그램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포기를 거듭하고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요. 여튼 이 포인터하고 주소 부분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뒷부분의 어려운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가 수월하다. 그렇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주소를 이제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개의 정수 입력하고 이 정수 값을 지금 여기 한 칸씩 띄웠네요. 그죠? 스페이스.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를 3개 인테저 타입, 10진수 타입으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면 num1과 num2, num3인데 제가 잘못 적었군요. 자, num3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연산을 해서 리절트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리절트 변수에다가. 그 다음에 형식 지정자가 역시 4개가 왔네요. %d가. 그러면 역시 4개가 맞춰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뭡니까? AND 연산, 주소 연산자가 붙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듯이 그냥 값을,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변수의 값을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는 거죠. 이건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F11번을 누르시고, 자, 3개의 정수 입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한 칸 요렇게 띄웠죠. 한 칸 띄운 거는 여기서 한 칸을 띄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d, %d, %d 해서 3개를 입력을 하면 각각 num1, num2, num3의 주소값을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겠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를 입력을 해보죠. 10, 50, 55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니까 어때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3개를 연산을 하니까 115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115가 나왔고요. 이 10 플러스 50
55는 여기서 num1, num2, num3에서 값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산했던 결과가 바로 리절트니까 여기에 리절트를 출력을 하니 115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printf가 4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주소 지정자, 주소 연산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형식 지정자는 %p, 주소를 찍는 놈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 어때요? 0에서부터 이렇게 FE가 나온 걸로 봐서 FE가 나왔어요. 이거는 16진수라는 뜻이죠. 그러면 곧 얘는,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출력 주소값이랑 저의 출력 주소값은 다 틀립니다. 컴퓨터마다 다 틀립니다. 왜냐? 전부 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어떻게 메모리가 잡혀져 있는지는 개개인의 PC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16진수가 나왔다라는 거. 이게 바로 주소값을 나타내는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주소값을 알아야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구나. 그게 바로 오늘 scanf 함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정리가 다 되셨는지요? 자, 이게 바로 입출력 함수인 입력 함수, 즉 scanf와 출력 함수인 printf를 혼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고 어떠한 값을 연산을 해서 그 값을 출력을 하는 거고, 그거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소 값을 한번 찍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개 바꿔 볼게요. 자, 만약에 플로트 값, 실수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하나를 실수를 입력을 해 볼게요. F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num4가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F 값을 그대로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형식 지정자를 F로 안 하고요. D로 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 3개를 입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F를 붙였어요. 즉 얘죠. num4.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num4 있는데 여기에 num4를 넣어야 되죠. 예, num4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um4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면 3개를 입력할 때 2개는 정수를 입력하면 되고 하나는 실수, 즉 플로트 타입으로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5.5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쳤죠. 엔터를 치니까 어때요? 자, %d, %d, %f 해서 여기 5.5가 나왔어요. 그리고 35가 나왔어요. 왜 35가 나왔을까요? 35.5가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요 얼마 안 있어서 배울 건데 캐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입 캐스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절삭을 하는 경우가 왜 절삭을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결과값이 인테저 타입입니다. 인테저 타입은 정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실수가 들어와도 35.5가 이렇게 결과값이 들어와도요.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도 이 소수점 이하를 절삭해 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35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0.5가 이렇게 나오게끔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시겠죠? 예. 이 int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플로트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창을 닫고요. 자, 이것을 다시 플로트로 제가 변경을 하고 역시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우리가 출력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F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어떻게 10, 20, 5.5 했을 때, 자, 어떻게 출력 결과가 35.5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바로 타입 일치를 이루게끔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예. 다른 뭐 LF 더블 값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값을 가지고 입력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값도 출력하는 데 있어서 %x로도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10, 20, 5.5 했어요. 그러니까 %x로 찍으니까 자, 22FE40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완전한 16진수 형태로 나왔다는 거고, 이 %p는 보니까 이제 정수로 나타내되 16진수의 정수로 나타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역시 O로 해서 8진수로 나타내려 해볼게요. 이거는 데시멀 10진수로 나타내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10, 20, 5.5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 타입 형식 지정자에 따라서 이거는 16진수, 이거는 8진수예요. 그죠? 0에서 7까지. 그리고 얘는 뭐죠? 10진수입니다. 10진수. 주소값을 그냥 10진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얘는 16진수의 정수값 형태로 나타낸 거고요. 이해가시나요? 예. 이렇게 출력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오늘 scanf 함수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자, scanf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 형식 지정자, 그리고 어떻게 주소를 알아내려면 이 AND 연산자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논리 연산자, 그리고 관계 연산자, 그리고 scanf, 그리고 주소 등등에 대한, 그리고 형식 지정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모르시면 반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지만 반복을 하고 계속 숙달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강의에도 여러분들이 차질 없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모르시는 부분이 생기든지 하게 되면 언제든지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